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오늘부터는 4단원, 올바른 국어생활, 즉 문법을 배우게 될 텐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문이란 뭔지, 또 언어마다 의문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음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없으세요? 똑같은 브랜드가 들어오는데 나라마다, 더 정확하게는 언어마다 왜 발음이 달라지는지. McDonald's. 맥도날드. McDonald's. 맥도날드.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일본어 마크도나르도. 귀여워. 마크도나르도. 여섯 글자. 로크가 우리 많이 들었지만 마이당라. 우리 다 이제 마이당라. 마이당라. 麦当劳新年新意宝，为快乐腾一点空间。 맥도날드만 봐도 그렇죠. 미국에서는 다 똑같이 맥도날드 이렇게 들어왔을 텐데 우리나라는 맥도날드 이렇게 있고, 일본은 마크도나르도, 중국은 마이당라오 이렇게 불러요. 속으로 뭐야, 우리나라 발음이 제일 가깝네, 일본 뭐야, 중국은 저게 또 뭐고,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미국인이 들었을 땐 맥도날드 이것도 이상한 건 똑같아요. 원 발음은 맥도날드 이렇게 이음절로 발음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맥도날드 사음절로 발음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건 그냥 우리식대로 바꿔서 발음했기 때문이지 정말 원음에 가까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라마다, 더 정확하게는 언어마다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의문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외부에서 들리는 음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계처럼 음파의 파형을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의문 체계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라마다 발음이 달라질 이유는 없겠죠? 의문 체계라는 체에 한 번 걸러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의문 체계의 차이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의문 체계라는 것은 오늘 배우겠지만 의문들의 집합체예요. 근데 그냥 모여만 있는 게 아니고 규칙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맥도날드 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문체계에 맞게 걸러서 듣습니다. 우리말의 의문체계에 있는 발음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할까요? 조금 달라도 비슷한 걸 가져옵니다. father 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한국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영어를 배워서 F와 TH 발음을 알고 있지만 태어나서 처음 영어를 들어본 조선시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파더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F와 TH 발음은 우리말에 없으니 그나마 비슷한 피읍, 디귿으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R 발음은 잘 안 들리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똑같습니다. 맥도날드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원음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요. 일본은 좀 더 심각합니다. 일본어에는 받침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받침을 위로 올려서 음절을 하나 더 만듭니다. 맥을 마크로, 날들을 나르도로, 심지어 애 발음도 힘들었는지 아로 바꿔버리고요. 이런 식이에요. 막말로 자기들 편한 대로 듣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나라마다 이렇게 의문 체계가 다르니 서로 충돌했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영어에는 있는데 우리말에는 없거나 우리말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을 때 그 발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예들도 한번 보면서 한국어의 의문체계의 특징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럼 일단 의문의 정의부터 살펴봐야겠죠? 의문이란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최소의 단위를 말해요. 나중에 형태소라는 개념도 배울 텐데 구분해야 합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고 의문은 뜻을 가지는 게 아니고 뜻을 구분해주는 최소 단위예요. 다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소린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예시를 보여줄게요. 물과 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는 뭐만 다르죠? 그렇죠. 미음과 비음만 다르죠? 이 미음과 비읍의 차이로 두 단어의 뜻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미음과 비읍이 두 단어의 뜻을 구분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의문이죠. 조금 확장해 보면 미음과 비읍 같은 걸 뭐라고 부르죠?
자음이죠? 네, 자음이 의문이에요. 이해됐나요? 이번에는 돌과 둘입니다. 두 단어가 무엇 때문에 갈라지죠? 그렇죠. 오와 우 때문에 뜻이 달라지죠? 그럼 이 오와 우도 의문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모음도 의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밤과 밤인데요. 어젯밤에 구운 밤을 먹었어. 두 밤이 나오는데 발음은 어때요? 같죠? 근데 뭐가 다르죠? 그래요. 길이가 달라요. 어젯밤 할 때는 짧고 구운 밤 할 때는 길어요. 이런 걸 장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이 장단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런 예시는 너무나 많죠? 눈, 코, 입 할 때 눈은 짧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죠? 달리는 말은 짧고 지금 제가 하는 거 말은 길죠? 한국인이라면 모두 다 이 장단을 지켜서 말해요. 외국인이라면 배운 다음에 외워서 해야겠지만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이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 거, 다 아는 거 배우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의문은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최소의 단위인데요. 크게 음소와 운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자음과 모음, 여기에 반모음까지 해서 음소라고 하고요. 장단이나 고저, 강약은 운소라고 합니다. 앞글자만 따면 뭐가 되죠? 그렇죠. 의문이 됩니다. 반모음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다음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오늘은 넘어가고요. 고저와 강약을 한번 봅시다. 한국어에서 고저와 강약은 의문이 아닙니다. 아까 봤던 장단만 의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말에 고저와 강약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저는 억양이고 강약은 악센트를 말하는데 우리말에도 다 있습니다. 높낮이를 바꿔가며 말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더 세게 말하고 어느 부분은 더 약하게 말하는 거 우리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저가 의문인 언어가 있어요. 중국어. 중국어는 같은 단어라도 성조에 따라 뜻이 달라져요. 일성으로 빠 하면 숫자 8을 의미하고요. 사성으로 빠 하면 아빠를 뜻해요. 여기서 두 단어를 갈라주는 건 성조죠. 그러니까 성조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은 밤 하고 밤 뜻이 다른가요? 똑같죠? 그래서 한국어는 고저가 의문이 아닌 거예요. 강약, 악센트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언어도 있어요. 일본어죠. 일본어에서는 앞에 악센트를 주고 아메 하면 비라는 뜻이고요. 뒤에 악센트를 주고 아메 하면 사탕이라는 뜻이 돼요. 우리말에 이런 거 있나요? 바보 하고 바보 뜻이 달라지나요? 이 정도는 바보들도 알죠? 이처럼 우리말의 운소는 장단밖에 없지만 모든 언어로 확장해보면 고저나 강약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도 저 밑으로 가면 고저가 뜻을 구분해 주기도 해요. 경상도 사람들만 알아들어요. 가가 다 같은 가가 아니에요. 높낮이가 다 달라요. 이게 뭐죠? 경상도는 그래요. 고저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즉 경상도에서는 고저가 의문인 거죠. 가가 이건 그 아이가 가시성을 가진 그 아이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씨 얘기할 때 나는 김가야, 나는 박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시성을 가진 사람은 가가라고 하겠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걔가 그 가시 가문의 걔냐고. 하지만 이건 경상도에서만 통용되는 거니까 한국어 전체의 특징이라고 할 순 없겠죠. 단어에서는 고저가 뜻을 구분해주지 못하지만 문장의 경우 얘기가 좀 다릅니다. 지금 집에 가. 이건 어떤 뜻이죠? 나 지금 집에 간다는 뜻이죠? 지금 집에 가? 는요? 너 집에 가냐고 묻는 거죠? 지금 집에 가! 는 뭐예요? 너 집에 가란 뜻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끝에서 고저를 다르게 주면 문장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의문은 아니에요. 의문은 단어 차원에서 뜻을 구분해 주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제 의문이 뭔지 또 의문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좀 이해가 됐나요? 그럼 맨 처음 얘기했던 언어별 의문의 차이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음운과 음성에 대해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성은 인간의 말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성이라고 하면 인간의 모든 말소리를 다 포괄하는 말로 쓰이지만 언어학에서 음성은 말소리 중에서 음운이 아닌 말소리만을 의미합니다. 즉 단어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말소리를 뜻해요. 아마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예를 한번 보죠.
날과 나라를 발음할 때 우리는 이 두 리을 소리를 같은 소리로 인식하고 표기도 동일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외국인들이 날과 나라를 들었다면 이 두 리을은 다른 소리라고 했을 거예요. 날에서 리을은 L, 나라에서 리을은 R이라고 정확하게 구분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저히 모르겠죠? 이게 어떻게 다른지.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인 맞으세요. 한국인은 이거 구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우리말의 의문체계에서는 L과 R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우리말에서는 레이크도 레이크, 라디오도 라디오입니다. 분명 다른 소리지만 구분하지 않고 리을로 쓰죠. 물론 우리는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 두 발음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영어를 처음 듣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별이 안 될 겁니다. 또 다른 예시 하나 볼까요? 불과 이불에서 비읍을 발음할 때 혹시 다른 소리라고 생각하고 다르게 발음하시나요? 아니죠? 들을 때도 어때요? 똑같은 소리로 들리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두 비읍은 다른 소리입니다. 불 할 때 비읍은 P고요. 이불 할 때 비읍은 B예요. 예? 못 믿으시겠다고요? 멈춰놓고 지금 발음해 보세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불 할 때는 미세하게 공기가 터지는 소리가 더 들릴 거예요. 이불 할 때는 그게 덜 할 거고요. 그래도 모르시겠죠? 다행입니다. 한국인 맞으시네요. 근데 미국 사람에게 똑같이 들려주면 앞에 것은 P, 뒤에 것은 B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말의 의문체계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이라면 미묘한 차이를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의문의 차이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피면 풀이라고 써야지 왜 불이라고 쓰냐고.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풀에서 피읍이 발음상 피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피읍 같은 경우는 유기음이라고 해서 발음 기호로 쓰면 피 위에 작게 H자가 적혀 있어요. 다른 소리란 거죠. 우리말에는 P와 B 같은 무성음, 유성음의 구별은 없지만 비읍, 피읍, 쌍비읍과 같은 평음, 유기음, 경음의 구별은 있어요. 이건 영어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이 세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불과 이불에서 비읍의 발음이 똑같다고 느낀 것처럼 세 소리가 똑같다고 느낄 거예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So he will say three sounds, Yeah. and I just need both of you to tell me if they're different. Okay. Okay? Yeah. We'll start with the first sound. Com, com. They're different. Different. Yeah. All three. Yeah. Yeah. Oh no, maybe the first and second were the same. Okay. Maybe. Wait, can you do it again? Again? Yeah. Com, com. Different. All different. All different. Oh, maybe the first and the third are the same. Yeah, so I know. First and third Sounded maybe a the bit same. similar. 절, 절, 철. No, they sounded the same. They sound the same? Oh, Yeah. the same. Okay. Then second round. 절, 절, 철. The first one and second are different? What about the third one? I think it's the same as the first one. Those three were all different. All three are different. 절, 절, 철. Sounds the same to me. The same. 속, 속. The same. It's the same sort of That's concept. a trick. 속, 속. Can you go again? 속, 속. The same. Same. 신기하죠? 우리말의 의문체계에 무성음과 유성음의 구별이 없듯이 영어의 의문체계에는 이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 same 이러죠. 볼에 피나게 뽀뽀해줘 라고 하나, 볼에 비나게 보보해줘 라고 하나, 폴에 피나게 포포해줘 라고 하나 다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말에 없는 음성만 가지고 예를 드니까 마치 한국어가 좀 떨어지는 건가 싶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지 어떤 게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어는.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우리말에는 이응 받침 발음이 있죠? 응 하는 소리. 근데 일본에는 이응 받침 발음이 없어요. 그럼 일본인들은 이응 받침 소리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볼까요? 딸기. 딸기, 오, 뭐야? 잘하네.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이등이어서 조용한데요? 엉덩이. 오, 나쁘지 않아요.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오, 뭐야? 너무 잘하네. 냉면. 냉면,
냉면. 냉면. 못하네. 웃어. 진짜 못합니다. 웃어. 아, 진짜. 자 다시 뭐 할까? 냉면. 냉면. 공룡. 곤룡. 아 희극하지 말고 진짜 그래요. 곤룡. 아니 이런 거 시끄럽 그날. 목소리가 시끄럽 그날. 아니. 아니 저 곤룡. 목소리가 왜 자꾸 누구세요? 그 민나 나루요 네. 누가 오는 거야? 곤룡. 냉면 먹는 공룡. 냉면 먹는 곤룡. 일본어에는 은이라고 해서 응과 비슷한 발음이 있긴 한데요. 주로 n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응 받침 소리를 잘 못 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쉬운데 이게 안 된다니 참 신기하죠? 언어마다 음운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없는 소리가 들어오면 일단 인식이 힘들어요. 억지로 굳이 그나마 비슷한 소리로 대충 끼워 맞춰서 하더라도 정확하진 못하죠. 중국어에 권설음이라고 있어요. 시 하는 소리.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쓸 거예요? 시? 쉬? 시? 비슷하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중국인들이 들으면 그거 아니야 이러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 그것도 안 되냐고 뭐라고 하진 맙시다. 알겠죠?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음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지 못하는 말소리, 즉 음운이 아닌 말소리를 뜻한다고 했어요. 유심히 들으면 음성적 차이를 인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단어의 뜻을 갈라주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고 차이를 금방 인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언어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는 음운이지만 어떤 언어에서는 음성일 수 있다고 했었죠. P와 B가 한국어에서는 구별하지 못하는 음성이지만 영어에서는 음운이고 비읍, 피읍, 쌍비읍이 한국어에서는 음운이지만 영어에서는 음성인 것처럼요. 또 음운은 그 수가 유한해요. 자음 모음 해봤자 몇 개 안 되죠? 하지만 음성은 무한해요. 편의상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만 예를 들었지만 우리말의 음운 체계로 포획하지 못하는 음성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독일어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뭔 소리지? 언어 맞아?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음운은 머릿속 추상적인 개념이고 음성은 실제 구체적인 발음 소리예요. 음운 체계는 우리 머릿속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음운 체계라는 채로 거른다고 했었죠. 거기에 걸리면 잘 들리고요. 안 걸리면 쓱 빠져나가요. 그 빠져나가는 소리를 굳이 다시 건져서 올려볼 수는 있어요. 음운 체계에 있는 비슷한 소리로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말이죠. 하지만 원 발음과는 많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반면 음성은 실제 구체적인 발음이기 때문에 발화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심지어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발음하더라도 매번 조금씩 달라지죠. 그런 미세한 차이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음운이 아니고 음성이니까요. 음운에 걸리는 말들만 우리는 인지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배울 내용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반복해서 듣더라도 꼭 마스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노쌤이었습니다. 빠이!